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뉴스들만 골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뉴스의 뒷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썰전입니다. 오늘의 썰전 이슈는 CJ 대한통운 택배사 총파업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택배사가 파업하면 전국적인 단위로 택배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체 내 택배는 언제 오나 하는 기다림, 또 택배 파업은 언제 끝나나 하는 기다림으로 2달가량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썰전은 이 두 기다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택배 파업 문제가 왜 발생했고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일전자의 오늘 숲속의 썰전 MC를 맡은 전 아나운서 안자은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김서정 기자 그리고 김종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BS 63기 보도부 김서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YBS 63기 보도부 김종석 기자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구체적 사연은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는 못하. 그냥 또 노조가 파업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56일째 파업을 이어고 있는 전국 택배 노조가 오늘부터 노조원 업무 복귀와 정상 배송이 시작돼야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노조원의 태업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배송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정말 쉽지 않네요. 이렇게 노조와 대리점의 갈등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썰전에서 그 이유를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썰전 박스! 이 썰전 박스 안에는 5가지 핵심 쟁점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 꺼내볼까요? 보면 안 되겠죠? 네, 첫 번째 쟁점은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대한민국 노동 문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택배 노조 측도 이 과로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택배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는 20명가량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과로사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원인은 무엇이죠? 네, 첫 번째는 당일 배송의 원칙입니다. 이 택배 사업자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CJ 대한통운에서 부속 합의서를 덧붙였다는 거죠. 이 부속 합의서에는 주 6일제, 당일 배송의 원칙, 그리고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당일 배송 원칙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당일날 상품을 수령해서 CJ 대한통운을 거쳐서 이 상품을 배송을 마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조항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과로사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배경에는 또 택배회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들을 당일 배송률로 평가한다는 기준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점들은 어떻게든 당일 배송률을 올리고 싶어하고 택배기사들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아무래도 이 문제가 과로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택배기사들은 건당 계약이 아니라 구역당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가 하루에 1건을 배송하든 100건을 배송하든 두 경우 모두 하루 내에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사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이러한 당일 배송의 원칙이 일종의 선언적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택배기사들이 주 60시간 이내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위에 세운 원칙에 불과한 것이고 택배기사들이 주 6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당일 배송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왜 세우냐 하냐면은 바로 출차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택배기사들이 이를 배송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원칙을 세웠다고 사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일 배송 원칙이 과로사의 유일한 이유인가요? 아니죠. 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분류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입장 차이인데요. 이 택배기사들은 우리는 택배기사지 분류기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자신들의 주 업무가 배송이지 택배 분류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암묵적인 룰이었지 우리가 꼭 해야 할 업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택배 노동자들은 이 분류 작업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택배 물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객관적인 통계 자료만 보아도 코로나19 이후로 택배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이 과하게 증가하다 보니 기존에는 어떻게든 암묵적으로라도 행해왔던 일들을 더 이상 침묵하고 있지만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일과건강이 발표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분류 작업이 코로나19 전보다 무려 35.8%가 증가를 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전체 노동 시간이 42.8%가 분류 작업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분류 작업을 위해서 소위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노동을 더욱더 강도 높게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업무 영역의 확장 그리고 그 강도의 증가가 과로사로 이어지는 현상, 저도 참 이해가 가네요. 이에 대해 사측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측 입장에서는 이 분류 작업과 배송 업무 모두 택배기사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측에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수수료에 그에 대한 대가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배송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1, 2차 합의문을 통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죠? 사실 100%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류 작업만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동 분류 장치를 도입하기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친구들 주변에서도 쿠팡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 아르바이트들이 그러한 인력을 채움으로써 조금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이지 못하다고 하든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하셨네요. 네, 맞추셨고요. 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휠소터랑 멀티포인트라는 자동 분류 장치를 도입해도 아무래도 그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사측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이 CJ 대한통운에서 2년 반 동안 1,400억 원 가량을 투자했거든요. 하지만 이는 이 100%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도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상당한 거죠. 네, 당일 배송 그리고 주 6일제 또 분류 작업까지 다양한 쟁점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택배업계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그럼 곧이어 두 번째 쟁점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쟁점은 택배비 인상입니다. 앞서 분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사회적 합의안에서 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2차 사회적 합의안에 택배비 인상 조항을 추가해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택배 요금을 건당 170원 인상한 데 이어서 올해 1월에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했는데 택배비 인상이라 이게 택배비가 정확히 어떤 걸 지칭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온라인 쇼핑할 때 배송비 별도라는 문구 접해보셨죠? 네, 있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배송비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 배송할 때 드는 비용을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배송비가 바로 그 배송할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점 연합 측이 이 배송비를 인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분류 작업자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170원 인상분 중에서 분류인력 인건비 150원과 기사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에 필요한 가입비 20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측 입장을 들어보면 이게 택배기사를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대체 노조 측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노조 측이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네. 이 노조 측에서는 사측이 이 모든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CJ 대한통운의 연간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엄청 많지 않을까요? 네. 네, 연간 물량은 18억 박스라고 합니다. 네, 이 18억 박스마다 270원씩 추가하면 118억 곱하기 270 하면 4,860억이 나오는데요. 암산하셨나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4,860억 원을 모두 사측이 가져가서 노조 측에서는 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중 분류비용과 산재 고용보험 지원비용은 약 1,379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3,481억 원의 초과 이윤이 사측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바로 노조 측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사측은 택배기사로부터 요금 인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모자라는 금액을 그걸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을 해서까지 수수료로 떼어간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인상된 배송비가 누구를 위해 쓰이냐? 이게 주된 논쟁거리겠네요. 두 번째 쟁점인 배송비 인상,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정 기자님이 한번 뽑아주실까요? 제가요? 네네. 이거 이 썰전 떨리네요. 박스. 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교섭 의무입니다. 네, 교섭 의무. 지난 2월 10일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이 교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바가 있죠. 네, 그 사태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조 측은 우리는 소통을 하려고 했다, 교섭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사측에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측의 입장은 또 아이러니하게 다릅니다. 본청인 CJ 대한통운은 자신들이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직접 고용관계라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운데 혹시 종석 기자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본청인 CJ 대한통운은 그들과 직접적으로 맺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섭을 할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 연합과 혹은 대리점들과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했고 그 대리점이 이제 본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의 교섭 의무는 대리점에게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판결을 내렸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노위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네, 지난해 6월 중노위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택배기사들이 서브 터미널에서 이제 배송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요. 서부 터미널 아니고 서브 터미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서브 터미널은 CJ 대한통운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CJ 대한통운에도 책임이 있고 교섭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J 대한통운이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다라는 게 중노위의 판결입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한 문장 인용해 보자면요. 중노위는 간접 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단체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들도 본청인 CJ 대한통운과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은 바로 불복을 하여서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원청과 대리점이 하도급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대리점과 이제 택배기사 개인 사업자가 하도급으로 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원청의 그 사용자성이 인정이 되는지, 원청에 뭐 지시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거나 돈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대리점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중노위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니 지금 다른 대리점, 하도급법에 얽혀있는 다른 대리점 부분들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항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되게 유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 다 들어보니까 중노위의 판결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종석 기자님 한번 뽑아보실래요? 네. 이거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뽑고 싶었거든요. 이거 은근 떨립니다. 여기 썰전 박스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만 안 뽑아서 좀 보시면 안 서운했거든요. 저는 제가 뽑은 쟁점은 파업 과정에서의 피해입니다.
네, 전국 택배 노동조합 파업 과정에서 일부 폭력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그때 그 논란의 중심이 되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본사 불법 점거 과정에서 상당히 큰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문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상당히 과격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네, 이 사측 관계자 8명이 다쳐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한통운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런 집단 폭력 행사와 그리고 이런 이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본인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고, 잘 준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 CJ 대한통운이 밝힌 CCTV에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심지어는 윷놀이까지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윷놀이요? 설날이었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조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인터뷰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저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택배 현장이 굉장히 험한 현장이고 택배 노동자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또는 뭐 배움이 짧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고려됐으면 하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과장도 많이 있다. 그 CCTV를 이제 관리하는 쪽이 이제 CJ 대한통운 원청이고 이제 원청이 그러니까 일부 언론과 함께 과장하는 부분이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택배 파업 장기화는 사측과 노조 측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 같은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이 주문한 상품이 제때 오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낀 소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도 택배 파업의 여파를 비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택배 파업에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물건을 배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생업과 그 배송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마저도 어려워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하네요. 네, 또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그걸 팔지도 못하니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히 컸다고 소상공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도 너무 참 안타깝고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지연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는 이쯤 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쟁점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공동 합의문 불이행입니다. 네, 공동 합의문 불이행. 지난 3월 3일 노사는 공동 합의문을 작성해서 협상을 타결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앞서 다루었던 이 파업의 주된 원인인 부속 합의서, 이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조 측에서는 이 부속 합의문이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부속 합의서 유지 여부에 대한 두 입장은 파업 종료 시점까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엔요. 네, 그래서 양측은 부속 합의서 작성을 6월 말로 미루고 표준 계약서만 작성한 뒤 3월 7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월 7일부터 노조 측이 현장에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이 노조 측 현장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노조 인원의 8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아직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복귀한 20%는 현재 태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조 측이 이 공동이행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이유가 바로 대리점의 횡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일부 대리점들이 문제의 부속 합의서를 포함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노동 3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 공동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이때 해당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 노동조합원 중 311명 중에서 이 79명이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받았다고도 하네요. 네, 반면 대리점 연합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벌여온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적법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보인 것이 바로 합의 정신을 위반한 명백한 태업 통보라는 것이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합의문이 진정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5가지 쟁점 오늘 다뤄봤는데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서 두 분 한 줄 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택배 파업에 대해서 앙금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대충 알 것 같은데 서정 기자님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합의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두 측 모두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바로 앙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종서 기자님 한번 한 줄 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노조 측과 사측에게 모두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대화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저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좀 평화적이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방법은 좀 적극적으로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담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소비자로서 또한 사측의 입장으로서 노조 측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정말 재치 있고 또 이런 적절한 비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CJ 대한통운 총파업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두 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오늘 방송이 도움되었길 바라면서 김서정 기자와 김종서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정말 일찍 나간 적이 있는데 택배 기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기본적인 그런 근로자 인권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택배를 운반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지 않게끔 이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소비자로서는 너무 좋은 서비스지만 그런 과로사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보고서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더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편리함을 대가로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가로를 걷고 계시니까 솔직히 음식이나 이런 건 당연히 배송이 되는데 다른 제품이나 그런 거는 기사님들에 맞춰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비자와 기사님들 간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숲속의 썰전 CJ 대한통운 택배사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택배 파업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죠. 부디 오늘 방송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 택배 파업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숲속의 썰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